네, 곧 있으면은 연평도 포격 4주기가 되는데요. 제목이 좀 강하긴 했지만 남북한 모두 군사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무제한 강화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평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평도 상황은 군사력, 남북 군사력이 얼마나 강화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군사력을 강화가 되고 있는 연평도 상황에서 일단 북한은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뭐 핵실험 가능성이 정부에서는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암시성 메시지를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지적인 도발을 계속 그 야기를 시킴으로써 그 남한과의 일정한 그 긴장 국면을 가져가서 하나의 그 빌미로서 즉 그 남한이 이 인권 제재에 동참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남북 대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정당성을 계속 추구하려고 할 것이고요. 지금 그 연평도 4주기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사실은 이런 그 낮은 수준의 도발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즉 고강도 수준의 그 도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든가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절한 압력이 필요하고요. 국방부의 그 대변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사 도발 시에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경한 메시지도 분명히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그 전략적인 행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4주기가 되는데 이 4년 동안 남북한 모두 군사력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화가 됐는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그 2010년 11월에 이제 연평도 포격을 한 이후에 300mm 방사포 그리고 개량형 미사일을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사거리는 200km 이상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대전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정부 부처가 상당히 있는 세종시까지가 모두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쪽 우리 쪽 그 상황입니다. 이 스파이크 미사일 그리고 K9 자주포를 강화 배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북 도서 방어 사령부를 창설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사거리가 40km가 넘는 K9 자주포를 연평도와 백령도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또 이 스파이크 미사일이라 하면요. 날아가는 미사일이 전송하는 화면을 보면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만큼 타격률이 높습니다. 스파이크 미사일 그리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인 아서 레이더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연평도 서북도서 또 NLL 이쪽을 상당히 긴장감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약고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군사력을 서로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 에스컬레이트 효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어쨌든 군비 경쟁을 이 지역에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보 리스크가 있는 지역으로 긴장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양쪽이 어떤 무기의 총 집결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크게 어쨌든 뭐 분쟁으로 사실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연평도 포격 때문에 민간인 사망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은 북한과 어쨌든 유연하게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그 북한 관련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관심이 가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파리에서 강제로 북송되다가 탈출한 북한 유학생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프랑스 정부가 북한의 이른바 수재들, 김일성 대학 같은 다니는 수재들을 초청을 해서 건축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다가 탈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를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한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유학생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다가 탈출을 했고 그 이후에 함께 파리에서 공부하던 북한 학생들도 종적을 감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미 전에 그 북한 유학생 하게 되면은 일반 주민들이 우리 남한에서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유학 코스가 아니거든요. 예. 대체 보면은 상류층들이 이렇게 유학을 가는데 네. 이미 전에도 그 유학생들이 이렇게 도망치거나 하는 사건들은 많았죠. 예. 예,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것도 보면은 파리, 특히나 이게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파리에 유학을 가는 대학생들인 경우는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고위층 자녀들인 그렇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도망치다가 잡혔다. 한 사람이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자기네한테도 이게 불똥이 튈까봐 예. 피해가 올까봐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암리에 북한이 또 이 송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나머지 9명의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강제 송환 위기에 처했던 한 씨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일설에 들리는 얘기로는 장석택 측근의 가족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탈출을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아,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가설로 세우자면요. 예, 예. 그 일단 유학생들이 그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학생들 속에 뭐 북한 입장에서 적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학생이나 그다음에 우리 남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나라 학생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과정에 북한 당국에서 유학생들은 항시 그냥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 24시 감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근데 그런 것이 만약 적발이 되는 경우, 예, 뭐 뭔가 이적 행위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결국은 강제 송환에 처할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사람하고 접촉을 했다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소환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장성택 숙청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파리에 가는 정도의 학생이면은 거의 장성택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고위층의 자녀라고도 볼 수 있고, 뭐 둘 중 어느 쪽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성택 측근의 가족이라면 장성택이 숙청당한 지가 꽤 됐는데 진작에 그 북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면도 있긴 있어요. 일단 장성택 숙청에 대한 그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은 그 감자 넝쿨을 캐듯이 그게 뭐 한두 명 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전에도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뭐 몇백 명, 뭐 때로는 뭐 정말 500명 이상이 이렇게 숙청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고 하다가 아마도 이번에 그 학생의 아버지든 삼촌이든 누군가가 또 걸려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것보다도 이제 이 학생의 개별적인 개체 생활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소환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남한하고 접촉을 했다든가 남한 학생하고 접촉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일단 장성택 측근의 가족이라는 것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사님이 생각할 때는 파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남한 학생들과 접촉을 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면서 감시조에 걸려서 이렇게 강제로 소환 조치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저는 그쪽이 높다고 봅니다. 예, 뭐 이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비슷한 경험을 예전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접 이렇게 유학을 안 해봤는데요. 제 인근에 있던 뭐 친척들이나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수 많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중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하고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누구 입을 통해 가지고 뭐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봤는데요. 뭐 예전 유학 케이스나 지금 유학 케이스나 북한은 철저하게 같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반 주민들인 경우는 이렇게 적고 극히 적고 다하고 상류층들의 자녀들이 나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확률이 높은 거죠. 뭐 프랑스 당국이 초청을 해서 보내긴 했지만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문제가 뭐 언론에 다 알려지면서 이 자칫하면 이제 북한과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망명을 요청한다면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쪽으로 데려오고 오는 그런 방안도 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이게 뭐 상당한 외교적 파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프랑스 어쨌든 자국 내에서 이거 어떻게 본다면 납치 사건이 일단 발생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기에 가담한 요원들이 소위 북한의 보위부라든가 아니면 호송부, 어떻게 본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정보기관 역할인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자국 내 영토에서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어떤 공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무엇인가 여권에 대해서의 어떤 위조, 분명히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외교적 파문이 분명히 발생하리라 보고요. 지금 더군다나 인권에 관한 결의안 그렇죠. 자체가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유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외교적 파문이 분명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인터뷰 전문가께서 네. 말씀하셨지만은 가상 시나리오는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네. 지금 현재 북한의 공포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장성택의 잔전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의 한 일환으로서 사실 지금 알려진 또 바에 의하면 이 한모 씨의 아버지가 네. 어떤 경제부처 차관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다. 네. 뭐 이런 설도 상당 부분 그렇죠. 있고요. 네. 또는 이제 그것을 미리 이제 감지하고 이 한모 씨가 네. 뭐 스스로 여러 가지 어떤 이른바 반체제적인 행동을 한 것이 네. 또 내부 고발이라든가 포착이 돼서 이제 이 유학생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인데 결국 이제 이것을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 관여해서는 또 다른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비공식적인 어떤 정보기관의 활동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일정한 망명 절차가 시작됐을 때부터는 그때의 어떤 공식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유학생이 10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적한 한 씨, 얘기되고 있는 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프랑스 파리에 이제 두 개의 대학 건축학교에 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가 라빌레트라는 데고 하나가 네. 벨빌인데 네. 라빌레트에 5명, 벨빌에 5명이 있는 것인데 이 한 씨는 라빌레트에 있었단 말이죠. 네. 나머지의 북한 학생들은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학교, 벨빌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또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만약에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유학생들을 이렇게 송환하려고 했다고 했을 때는 다 모아놨을 텐데 한쪽은 아직 학생들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한쪽만 없었다고 하면은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칫 한 씨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6명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건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사, 망명 이런 것들을 연계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잠적을 했는지,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고 드러나면 우리 정부가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사건이 복잡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